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이외에도 1238페이지 제6절 경계 시작하겠습니다. 산마열혈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6절 경계 로마자 1번의 경계의 의미 성질 1번의 의의 경계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다. 예컨대 500만원의 금전 채무를 소멸시키고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그에 해당한다. 이번에 법적 성질 양가일과의 계약 경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그것이 유상계약인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이번에 유상계약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언제나 유상계약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학설 그는 아마도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 발생의 대가관계로 봐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듯 보이나 본래 유상계약의 개념은 양 당사자가 대가적인 의미의 재산 출원하는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채권의 소멸 및 신설을 가져오는 경계는 언제나 유상계약이 아니다. 즉 경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유상계약으로부터 생긴 것이라고 할지라도 경계가 있어도 채무자만이 1239페이지 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재산 출원을 하므로 경계 자체는 무상계약이다. 다만 경계가 있음에도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전체 계약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문헌에 따라서는 경계의 경우 구채권의 소멸과 신채권의 성립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일종의 유인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인행위, 무인행위는 그 행위의 전체가 되는 별개의 출현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출현 원인의 부존재, 무효 등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분된다. 그런데 문헌이 문제 삼는 것은 동일한 경계계약 내에서의 구채권, 신채권의 관계이다. 따라서 그런 점 때문에 경계를 유인계약이라고 하면 옳지 않다. 그에 비하여 구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유인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처분행위 경계는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다. 일부 견해는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면서 신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부담이라고 하기도 하나 오히려 일체로서 처분행위라고 보면 옳다. 양가 3번의 채권 소멸 원인 경계는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하나의 채권 소멸 원인이다. 경계의 경우 신채권이 성립하긴 하나 구채권과 신채권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 4번의 대물 변제와의 구별 경계 가운데 채권의 목적의 변경에 의한 경계는 대물 변제와 비슷하나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지지 않고 단지 다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는 데 지나지 않은 점에서 대물 변제와 다르다. 양가로 3번의 사회적 작용 과거 로마법에서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인적 요소를 중요시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경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채권 양도가 채무인수가 인정되고 목적의 변경도 내용 변경 계약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어서 경계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로마자 2번의 경계의 요건 1번에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계가 유효하려면 소멸할 채권 즉 구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구채무가 없으며 경계는 무효로 되고 신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에 주소원인이 있는 (1240페이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고려하지 않고 경계를 한 때에 법정 추인에 의하여 그 경계는 유효하게 되나, 이의를 고려하여 경계를 한 때에는 그의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고 그 취소가 있으면 경계도 무효로 된다. 다만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계에는 제451조 제1항이 준용되어 채권이 소멸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의를 고려하지 않고 경계를 한 경우에는 채권 소멸을 항변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신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번에 신채무의 성립.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계는 무효이고 따라서 구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전에 관한 민법은 504조를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신채무가 그 원인의 불법으로 성립하지 않을 때에 이번에 신채무가 그 밖의 사유로 성립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지 못할 때 3번에 신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보겠습니다. 경계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로서 구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성립의 조항으로 경계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경계계약의 조건이 붙어있는 이른바 조건부 경계의 경우에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그 자체가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있게 된다.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수주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매립장 보건공사를 상대방으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상대방이 위 보건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한 경계계약이라고 해석한 사례. 3번에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채무의 중요 부분은 채무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부분을 가리키며 채권의 발생원이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목적이 그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서 변제기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중요할 것은 채무의 중요 부분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경계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경계가 인정되려면 신고 채무 사이의 동일성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고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 및 경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판례 보았습니다.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여 해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계가 동일하지만 경계에 있어서는 1241페이지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에 준소비대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기존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계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지만 신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양가로 니은에 판례에 의하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로 하는 이른바 대화는 법률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양가로 디귿에 기존의 물품 대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 채무를 감액하여 주고 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 방법과 변제 기일을 새로 약정한 것만으로는 경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기존의 물품 대금 채권은 단지 금액이 감액되고 변제기만 연장된 채 그 동일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 4번에 경계계약의 당사자. 당사자는 경계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양가를 이용해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계. 이 경계는 구채권자, 신채권자, 채무자의 3명 계약이 있다. 채무자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채권 양도가 다르다. 이 경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양가 이번에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계. 이 경계는 3년 계약에 할 수도 있으나 채권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하지 못한다. 양가 한 번의 목적 또는 발생 원인의 변경에 의한 경계.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다. 로마자 3번의 경계의 효과. 1번에 구채무자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경계에 의하여 구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 두 채무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구채무에 관하여 존재하였던 담보권, 보증채무, 위약금, 기타에 적용되는 권리와 1242페이지 형평권은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민법은 몇 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경계의 당사자가 특약으로서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담보가 제3자가 제공한 것일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계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구채무에 관한 항변권이 존속한다. 이번에 경계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부. 경계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신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경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한 약설은 부정설과 금공설은 아니고 있다. 부정설은 경계계약은 신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효과는 완결하고 신채무의 불이행은 경계계약의 불이행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경계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금정설은 경계는 구채권의 처분 행위와 신채무의 의무부담 행위의 양 측면을 가지며 후자는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부정설과 같다. 그러나 계약자의 원칙상 경계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지하여 구채권을 보완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다수 당사자 사이에는 경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만이 경계계약을 합의해지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효과가 경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견으로 경계는 신채무의 성립과 구채무의 소멸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 전체로서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이것은 두 행위와 분리하여 그 하나만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경계에 의하면 소멸한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을 채무불이행의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판례처럼 경계계약 성립 후에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해지하는 것은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당사자 중에 일부가 합의 해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를 기억해 민법 제505조는 경계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경계에 의하여 구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인적 담보 또한 부정성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함께 소멸하고 당사자가 신채무에 관하여 저당권 등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여도 구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저당권은 어차피 소멸하여 그 순위의 보존이 불가능하나 이러한 결과가 많은 경우에 당사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정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서 경계계약의 경우 구채무에 대한 저당권 등의 신채무 이전에 의한 여는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뜻의 특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인 것을 필요로 하진 않고 묵시적인 할표로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243페이지에 경계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계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계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계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경계계약의 원칙상 경계계약이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 해지하여 구채권을 보완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양가로 지급 다수 당사자 사이에는 경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일부 당사자만이 경계계약을 합의 해지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효과가 경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부 당사자만이 경계계약을 합의 해지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는 곧 채무가 부활하고 나머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경계계약에 따른 신채무가 여전히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감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경계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당사자들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터이므로 이에 관해 아무런 약정이나 논의 없이 그들 사이에서만 경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일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왔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합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